일단 부등식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수학은 일반적으로 다 한자를 써요. 한자를 써. 이 등자가 같을 등자예요. 같다. 네. 그다음에 제이 왔어요. 얼루나 제이야. 식. 그래서 등식은 1학년 때 배우죠. 1학년 때 등식은 좌변과 우변이 같음을 나타내는 식이야. 같음을. 예. 그래서 부등식은 뭐냐? 부등식은 같지 않음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같지 않음을 나타내는 식. 그럼 같지 않으면 누군가는 크고 누군가는 작을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의 대소관계를 나타내는 식을 우리가 이제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좌변이 우변보다 더 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우변이 좌변보다 더 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좌변이 우변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렇게 표현해. 옛날에는 이렇게 두 줄 걷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바뀌었다가 또 다시 이렇게 바뀌었어. 그래서 같다 표현할 때 이렇게 하나만 긋습니다. 하나만. 예, 두 줄 긋지 않고요. 이렇게 하나만. 예. 그래서 이렇게 얘 지금 굉장히 지금 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꺄 이렇게. 얘는 꺄 하면서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부등호라고 합니다. 부등호, 같지 않음을 나타내는 기호. 그래서 부등호라고 해요. 그래서 부등식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4가지 정도. 많이 들어봐서 알죠? A는 B보다 크다. 여기는 A가 B보다 크다. 여기 요 A가 B보다 크다를 A는 B 초과다 이렇게도 있죠. 초과이다 이렇게도 있고, A는 B보다 작다. 그죠? A는 B보다 작다. 또는 A는 B 미만이다. 이렇게.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조금 중요한 게 있는데, A가 B 이상이다. 이렇게 읽기도 하고, 그죠? 이상이다. 그리고 A는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읽거든요. 요 거나가 무슨 뜻이냐면, 커도 좋고 같아도 좋다.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희원이는 예준이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작거나 같다니까 작아도 되고 같아도 돼요. 근데 만약에 가연이는 예준이보다 크거나 같다. 그건 아니죠. 그죠? 커도 좋고 같아도 좋은데 작으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거나는 이제 영어의 or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커도 괜찮고 같아도 괜찮아. 가연아 집중이요. 커도 괜찮고 같아도 괜찮아. 네, 근데 5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커도 괜찮고 같아도 괜찮으니까 작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도 읽습니다. A는 B보다 작지 않다라고도 읽어요.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읽는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별 내용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부등식의 해가 있죠. 해라는 건 뭐야? 해는 부등식이 참이 되는 미지수의 값. 부등식이 참이 되는 미지수 x의 값을 이제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등식이 참이 되면 부등식의 해인 거고, 방정식이 참이 되는 x값은 방정식의 해인 거고. 예. 어쨌든 해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부등식을 푼다,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푼다라고 해요. 해를 구하는 거. 그럼 결국 해를 구한다는 건 누가 궁금하다는 거야? x값이 궁금하다는 거죠. x값이 궁금하면 쌤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x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이항시키면 된다 그랬죠? 그치? 예. 그런데 방정식은 양변에 같은 행동을 하면, 같은 연산을 하면 나누기 0을 제외하고 뭘 해도 상관없다 그랬죠. 등식은 만약 이렇게 있으면 양변에 8을 빼서 4x는 마이너스 8 놓고 양변을 4로 나눠서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부등식도 그게 되냐?
그게 돼야 구할 거 아니야, 그쵸? 그걸 봐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는 것을 나누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뭐라고 배웠어요? 등식의 그렇지 성질. 등식은 이렇게 네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죠? 예, 그래서 부등식도 똑같이 그게 성립하는지 배워보기 위해서 부등식의 성질을 배워볼 거예요. 부등식의 성질. 그래서 지금 배울 내용은 이제 여기 있습니다. 개념 3. 부등식의 성질. 거기다 뭐 맛있는 거 혼자 숨겨놓고 먹으려고. 부등식의 성질. 네.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는 건 관계없어요. 예. 희원이하고 제이가 사탕이 5개씩 아니야. 희원이가 6개, 쌤이 사탕이 1개 이렇게 있었어요. 희원이가 더 많았어. 근데 희원이가 사탕을 선생님이 안 돼. 희원이가 더 많은 건 싫어. 그래서 쌤이 사탕 5개를 사왔단 말이야. 그랬더니 희원이도 사탕 5개를 더 사왔어. 그럼 희원이가 그대로 더 많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도 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다. 양변에 같은 수를 빼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지 않는데, 근데 이제 이게 원래 큰 수에 어떤 숫자를 곱하면 절대값은 이쪽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변에 음수를 곱해버리면 절대값은 이쪽이 더 큰데 부호가 반대로 바뀐단 말이죠. 그럼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크기가 바뀌어요. 크기가 바뀌어. 네. 그래서 부등식은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관계없는데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요. 반대로. 그거만 지키면 돼. 자, 10이 6보다 더 크죠? 근데 양변에 음수인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30이고 얘는 마이너스 18이니까 절대값은 얘가 더 크지만 부호가 음수로 바뀌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바뀐다고요. 마찬가지 10은 6보다 더 큰데 양변을 음수인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절대값은 얘가 그대로 더 크지만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이쪽이 더 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등식은 양변에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아예 반대로 바뀝니다. 반대로. 네. 그래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상관없으면 좋은데 단 0으로는 나누면 안 되겠죠. 만약에 C가 음수라면, C가 양수면 상관없으나 C가 음수면 AC가 BC보다 작게, C분의 A가 C분의 B보다 작게 바뀌어요. 이렇게. 네. A 곱하기 C가 BC보다 더 크다 있잖아요. 네네네. 또 C가 0이면 안 돼요? 아니요, 그건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네. 네네. 0보다 0이 크잖아요. 네. 왜요? 왜요? 이거 해놨잖아요. 0이면 안 돼요. 네.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 이렇게 있었어. 이쪽이 더 컸죠? 그죠? 이거를 양변을 2로 나눴어. 이거 많이 물어보던데. 이걸 2로 나눠. 그럼 얘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5 되죠? 얘는 얼마 돼요? 마이너스 3 되죠? 얘네가 음수냐는 중요치 않아요. 얘네가 양수냐 음수냐 중요치 않고 나누는 수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누는 수가 양수면 부등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 얘네가 결과값이 양수냐 음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누거나 곱하는 수가 양수냐 음수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조금 공부를 더 해보면요.
여기 밑에 한번 볼게요. 여기 3-1번하고 4-1번? 아니다. 3-1번하고 3-2번 쪽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A가 B보다 작다 했어요. 얘는 뭐 한 거야? 얘는 양변의 7을 더한 거죠. 예, 양변의 7을 더하면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얘는 A가 B보다 작았는데 양변의 5를 뺀 거죠. 더하고 빼는 건 부동호 방향에 관계가 없어요. 얘는 어떻게 한 거예요? 양변에 3을 먼저 곱해서 3A, 3B 만들고 부동호 방향은 그대로. 그리고 양변에 1을 더해서 3A 플러스 1, 3B 플러스 1 이렇게 만든 거죠. 예, 그럼 양수를 곱하고 양수를 더했으니까 부동호 방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예,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얘네들은 A하고 B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거는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했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A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B가 되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양변에 1을 더 더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 마이너스 B 플러스 1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있잖아. 더하고 빼는 거는 전혀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더하고 빼는 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수를 곱하거나 음수로 나눴을 때만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이 A하고 B 앞에 여기에 이 마이너스가 붙었나 안 붙었나만 보면 돼요. 붙으면 바꿔주면 되고 안 붙으면 안 바꾸면 돼요. A가 크거나 같아. A하고 B 앞에 마이너스 안 붙었죠?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도 안 붙었죠?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얘도 안 붙었죠? 그대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는 붙었죠, 마이너스가? 그럼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이해하겠어요? 자, 그 밑에 4-1번하고 4-2번 한번 볼 건데 특히 이제 4-1번을 볼 거거든요. 4-1번을 볼 건데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부등식은 앞으로도 내가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겠지만 x가 4보다 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가 뭐 4.1도 되고 뭐 4.29도 되고 뭐 다 돼요. 그러니까 4보다 큰 x가 몇 개 있어? 네, 너무 많아요. 4보다 작은 x는 몇 개 있어요? 네,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 숫자나 막 대입하고 그러면 안 돼요. 아무 숫자나 대입하고 그러면 안 돼. 다음 식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 이 x 플러스 5라는 그 식의 범위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요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변형을 해주는 거야. 뭘 이용해서?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 1번 같은 경우는 x가 4보다 크다니까 양변에 5를 더해서요. 좌변을 x 플러스 5로 바꾸고 여기는 9로 바꿔서 x 플러스 5는 9보다 크다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범위를 찾은 거예요. x 플러스 5는 9보다 커. 이게 끝이야. 이게 끝. 가인이도 적어야죠. x 플러스 5는 9보다 커.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 요것도 요 양변에 그냥 1을 빼시면 돼요. 그럼 여기가 x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는 3이 되겠죠? 부동호 방향은 변함없고요.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은 3보다 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범위를 찾는 거야.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부등식은 식을 변형하셔야죠. 식을 변형하셔야지 막 대입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오케이? 예. 근데 이거 있잖아요. 막 x 플러스 5가 9보다 크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도 간단히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x 이것도 양변 5로 빼가지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네. 56페이지. 56페이지 8번 한번 볼게요.
56페이지 8번. 우리한테 알려준 건 요거예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 1보다는 크고 13보다는 작거나 같대요. 그때 우리가 원하는 건 x의 값의 범위예요. x의 값의 범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가운데가 x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요 가운데가 x가 되게끔. 그러니까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려면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뭐 같다는 얼마든지 붙어도 돼요. 예,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이렇게 만들어야 x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이 x의 범위. 알겠어? 희원이 키의 범위를 구해라. 그러면 희원이의 키는 150 이상 170 이하다. 이렇게 써야지. 여기다 희원이의 키가 얼마 이상 얼마 이하다 그렇게 써야 희원이 키의 범위를 구하는 거죠. x의 범위를 구하고 싶으면 여기를 x로 만드시면 돼요. 여기를. 가인이 뭐가 이렇게 재밌어요? 같이 재밌자.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일단 이 7을 먼저 뺄 거예요. 선생님 마이너스 2로 먼저 나누면 안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쌤이 왜 마이너스 2로 먼저 안 나누고 7을 먼저 빼려고 할까요? 예, 마이너스 2로 먼저 나누면 얘도 나눠지면서 분수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나중에 계산이 좀 귀찮아. 예. 그래서 먼저 세 변의 7을 다 빼요. 여기서 빼면 여기는 마이너스 6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x 여기는 6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양변의 7을 뺐으니까 부등호 방향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거죠. 마이너스 2로 나누면 얘는 x가 되고 얘는 3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3이 되는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있죠. 이렇게. 예, 그럼 예쁘게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는 작다. 이거 뒤집어가지고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x의 범위를 구한 게 되는 거지. 이해하겠어요? n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럼 여기 n이 들어가는 거야.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그럼 여기 k가 들어가는 거고. 나중에 이제 fx의 범위를 구해라. 그럼 여기 fx가 들어가면 되고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의 범위를 구해라. 그럼 여기에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5x 플러스 7이 들어가면 돼요. 알겠죠? 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식이 여기 가운데 들어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이 단순할 때 열심히 잘 듣고 이런 얘기 하면 나만 잔소리일 건데. 단순할 때 잘 듣고 단순 명료화를 시켜놔야 복잡해졌을 때 그걸 따라가요. 선생님도 이게 문제를 고등학교 문제를 풀다 보면 되게 복잡하단 말이 엄청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럼 따라가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럴 때일수록 더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처음에 내가 어떻게 배웠더라? 이런 식으로. 에이, 자꾸 얘기하면 나만 잔소리일 겁니다. 에이, 1차 부등식의 풀이. 1차 부등식의 풀이 갑시다. 57페이지. 가연이 왜요? 벌써 졸려요? 1차 부등식의 풀이 갈게요. 1차 부등식은 뭐야? 1차 부등식은 1차 부등식 그 다음에 있네요. 부등식의 풀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부등식을 이제 풀 거거든요. 부등식을 풀 때는요, 그냥 무조건 좌변에 x만 남기고 다 넘기시면 돼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방정식 풀듯이 이제 뭐 양변에 상수항 뭐 이렇게 더한 다음에 x의 개수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거 이렇게 수직선상에 나타내는 거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죠? 그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a보다 크다. 그러면 수직선상에 아무데나 이렇게 a라고 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데 a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크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표현을 해주시고 같다가 없으면 a의 빵꾸를 이렇게 뚫어주시고요. 네, 같다가 없으면 a에 이렇게 빵꾸를 뚫어주시고 같다가 있으면 이걸 막아요. 이걸 막아. 그래서 이상, 이하 뭐 이거 초과 미만 표현할 때 한번 해봤을 거예요. 초등학교 때. 예, 그렇게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낼 때 동그라미는 그 점에 대응하는 수가 해에 포함되지 않음을 뜻하고 그 다음에 색칠된 점은 해에 포함됨을 뜻한다. 그러니까 이상, 이하, 작거나 같다는 여기 포함을 하니까 색칠을 해주고 얘는 미만, 초과 얘네들은 이제 포함을 안 하니까 색칠을 안 해주고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얘는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얘는 x가 4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 나는 뭘 보고 이거 보고 그리거든요. 무조건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 이거랑 무조건 똑같아. 계산하기 귀찮으면 이 화살표 방향이랑 이거랑 무조건 똑같아. 이 화살표 방향이랑 이거랑 무조건 똑같아. 대신 이쪽에 x가 있을 때. 이쪽에.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색칠 돼 있으면 갖다 붙이면 되고 안 돼 있으면 안 붙이면 되고. 간단하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예. 요거 뭐 1-1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만 이쪽으로 이항시키시면 되겠죠? 이쪽으로. 이렇게 이항시키시면 x가 5보다 크다. 이렇게. 수직선상에 나타낸다면 5보다 크다니까 화살표가 1로 가야 돼. 요렇게. 대신에 여기는 빵꾸를 빵 뚫어줘야 돼요. 얘는 이제 여기 마이너스 5분의 1을 없애면 되겠죠? 예, 얘는 양변에 마이너스 5를 곱하겠죠? 네.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로 곱하면 x는 10보다 작거나 같다. 부동 방향 바뀌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수직선상에 아무데나 10이라고 찍으시고 화살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막아주시면 돼요. 같다가 있으니까 막아줍니다.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럼 부등식 풀라고 하면 저렇게 그려야 돼요? 아니요.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하면은 그냥 x가 5보다 크다까지만 쓰면 되고 만약에 수직선상에 나타내어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써줘야 돼. 그려줘야 돼. 그러니까 다음 개념 2에 보면 이제 1차 부등식의 풀이 있죠? 1차 부등식의 풀이. 1차 부등식은 뭐다? 우변을 0으로 정리했을 때 좌변이 x에 대한 1차식. 1차식의 모양을 하고 있고 이런 부등호가 들어가 있으면 이제 1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부등식 풀이하는 거는 1차 방정식 풀이하는 거랑 똑같아요. 1차 방정식 풀이하는 거랑 똑같은데 단 마지막에 양변을 x의 개수 a로 나누잖아요. 방정식 풀 때. 이때 이제 a의 개수 a가 음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는 거. 그거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한번 몇 개 풀어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 다음 페이지 4-1번 2번, 3번 풀어볼게요. 1번 있으니까 4-1번에 2번, 3번 풀어보면 그래서 이제 나는 이게 넘길 때 x 앞에 마이너스 붙는 걸 굉장히 좀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4x 1로 보내고 마이너스 1로 보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4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플러스 4x 마이너스 x 그대로 두고 그 다음 부등호 방향 바꾸지 않고 마이너스 3 이항시키면 플러스 3 되니까 별로 쓸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럼 4x에서 x 빼면 3x고 여기는 3이고 됐죠? 이제 x의 개수인 3으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x는 1보다 작다 쓰시면 돼요. 여기 마이너스 안 붙게 이항하면 부등호 방향이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잖아. 그죠? 마찬가지죠? 요 x를 이쪽으로 이항시키고 2를 이쪽으로 이항시킬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 크거나 같다 3x 마이너스 x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2 계산하면 마이너스 7 3x에서 x 빼면 2x 크거나 같다. 양변 2로 나눌 거죠. x의 개수 2 2는 양수예요. 부등호 방향 신경 쓸 필요 없고 마이너스 2분의 7 x 하고 부등호 방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좌변 우변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이거 부등호 방향 바꿔서 바꾸셔도 됩니다. 그런 건 이제 자기 편한 대로 하면 되니까 조금 연습을 하다 보면 금방 생길 거예요. 자기 편한 게. 그 다음 페이지가 여기 몇 페이지니? 59페이지. 59페이지에 보면 이제 복잡한 1차 부등식의 풀이가 있거든요. 이 복잡하다는 게 항상 뭐가 복잡하다는 거냐면 개수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개수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분수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건 이제 내가 좋아하는 모양새로 바꿔서 풀면 돼요. 괄호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 괄호를 다 전개를 해서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바꾼 다음에 풀이하시면 되겠고
네, 소수가 들어가 있으면 뭐 양변에 10이나 100이나 1000 같은 숫자 곱해서 정수로 곱해서 바꿔서 계산하시면 되겠고, 분수가 들어가 있으면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예쁘게 바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여기 59페이지에 문제 많죠? 얼른 해보세요. 59페이지에 문제 많으니까 59페이지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12개 얼른 해보세요. 지금요? 네, 지금 해보세요. 59편 아니요? 네, 65페이지에 이제 1번인데 이거 좀 어렵거든요. 네, 네. 이게 사실은 고등 중3 과정인데 자꾸 나온단 말이야 시험에. 그래서 일단은 알려줄 테니까 좀 봐봐요. 1번부터 가연아 집중하시고요. 이 a가 1보다 작다일 때 그때 다음 x에 대한 1차 부등식을 푸시오 그랬어요. 그럼 이게 이제 이 x에 대한 1차 부등식이니까 x만 미지수 취급을 받는 거고 a는 이제 상수 취급을 받는 거예요. 자, 고개 들어 여기 봐요. 자 그러면 여기서 x의 개수가 얼마일까요? a-1 전체가 x의 개수예요. 그러면 이 1차 부등식에서 상수항이 누구일까요? 이 가로 a-1 전체가 상수항 취급을 받는 거예요. a가 미지수 취급을 못 받아요. 숫자 취급을 받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왜? x에 대한 1차 부등식 이랬거든. x만 미지수 취급할 거야 이런 소리인 거야. 이해하겠어요? 네. 그러면 이 좌변의 항이 몇 개 있죠? 한 개 있어, 한 개. x에 대한 1차 항 딱 하나야. 이게 중요해요. 이런 걸 잘 알아야 돼. 머릿속에 이런 게 이걸 잘 들어야 돼요. 이걸 잘 들어야 됩니다. 난 아니까 그냥 계속 이렇게 하면 돼. 하지 마요. 자, 잘 들어야 돼. 그래서 이게 좌변에도 항이 딱 하나고 우변에도 항이 딱 하나인 거예요. 이항해서 잘 정리를 해놓은 거야 얘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밖에 없다? 양변을 x의 개수인 a-1로 나누는 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예, 누군가 3x는 9보다 크거나 같다까지는 해놓은 거야. 출제자가. 그럼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3으로 나누고 땡이잖아. 그냥 땡.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x의 개수인 a-1로 양변을 나누면 돼요. 나누면. 그러면 좌변에는 누가 남냐? x만 남죠? 우변에는 누가 남아? 2만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양변을 누구로 나눴어요? a-1로 나눴잖아요. 근데 이 앞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a가 1보다 작다고 돼 있잖아요. 1을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a-1은 0보다 작다는 얘기잖아요. 음수로 나눴죠.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맞는 거예요. 어려워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자, 왜 내가 정확하게 알라고 하냐면요. 나중에 여러분 고등학교라는 게 올라가잖아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부등식 AX는 B보다 작다를 풀어라. 이래요. 네? 와 진짜 성의 없다. 예. 진짜 성의가 없어. 여기서 뭐가 제일 성의가 없는지 알아요? 뭐에 대해? 1차라는 말이 없고요. 1차라는 말이 없고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말이 없어요. 와 영어가 진짜 성의 없다. 그렇죠? 이렇게 성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 모든 과정을 가정해서 풀어야 돼요. 첫 번째, A가 양수면 X는 A분의 B보다 작다. 두 번째, A가 0이면 부등식은 0 곱하기 X가 B보다 작다이기 때문에 B가 양수면 모든 수 다 해가 되고 B가 음수면 해는 없다. A가 0보다 작으면 양변에 A라는 음수로 나눠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이렇게 써야 답이 돼요. 이렇게 써야. 그러려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왜 넘기는지, 왜 나누는지, 왜 음수인지 알아야 풀 거 아니냐고요. 그럼 절대 잘 들어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네.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 그 1보다 작은 수를 대입해서 푸는 건 저걸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하세요.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물론 1보다 작은 수를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알고 하세요. 정확하게. 자, 요것도 한번 볼게요. 요것도. 얘는 누군가 x가 들어있는 항을 좌변으로 다 옮겨놨잖아요. 참 고마웠죠. 근데 얘는 안 그랬죠. 그럼 우리가 그걸 해야 돼요. 그죠? 네. 얘는 x에 대한 1차 항이에요. 얘는 무슨 항이에요? 마이너스 3a는? 상수항이에요. 이거 상수항 취급받는 거야. 네. 그래서 ax는 여기 두고요. 마이너스 3a는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플러스 3a로 바꿀 거예요. x도 x가 들어있는 항이니까 이쪽으로 다시 데리고 올 거고요. 마이너스 3은 그대로 둘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얘하고 얘는 문자가 뭐뭐 있죠? 제발. 문자가 뭐뭐 있죠? 문자. 얘가 지금 문자가 뭐뭐 있죠? 제발. x 하나죠? x 하나예요. a는 상수 취급받는 거야. x 하나고 몇 차예요? 1차. 얘 x 하나고 1차. 이런 두 항을 뭐라고 해? 동류항. 동류항끼리는 계산해야죠. 네, x 뒤로 빠지고요. a-1 계산해야 돼요. 왜 있겠냐고? 왜 있겠냐고? 왜 있겠냐고? 이것 때문에 있는 거야. 오케이? 네, 이쪽도 이 모양으로 바꿔줄 거예요. 이 모양으로. 그래서 얘도 3이니까 3을 앞으로 빼서 a-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분배 법칙 쓰기 전으로 돌리는 거예요. 왜? 이걸 만들어야 나눌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얘는 해준 거죠. 출제자가 해준 거야. 그죠?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걸 묶는 게 어렵다고. 네. 그럼 이제 양변을 a-1로 나누면 여기는 x, 여기는 3인데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애가 1보다 작으니까. 알겠어? 정리하세요. 네, 정리하세요. 네네. 여기서 내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은 걸 적는 거야. 다 100개 적기보다는 다 100개 적어도 돼. 100개 적으면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기 이런 거. 이거 이렇게 묶어서 만들기 이런 게 중요하죠. 이거 양변을 a-1로 나눌 때 이게 음수니까 바꾸기 이런 게 중요하죠. 뻐꾸기 아니고 바꾸기 이런 게 중요하다고요. 선생님 없어도 혼자 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거. 와, 너무 좋다. 내 머리를 떼줄게요. 좋아요. 갖고 가요. 메두사의 머리가 이렇게 들고 가서 여기다가 탁 놓고 1번 뭐야? 그럼 내가 우리 할머니 해야 얼른 정리하세요. 2번도 해야 돼요. 네. 자, 그럼 이제 2번 해볼게요. 네. 2번 해볼게요. 2번은 뭐라고 하냐면 2번은 해의 조건이 주어진 경우. 1번 안 쓴 사람들 마저 써도 돼요. 해의 조건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 보면 요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가 3개래요. 요 1차 부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x라 그랬잖아. 이 만족하는 x가 뭐죠? 한 글자로? 해. 이 부등식에
해를 구하면 자연수가 3개밖에 없어. 이런 소리예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해가 궁금한 거잖아. 그쵸? 네, 그러니까 1번에 4x-a가 x보다 작거나 같다를 푸시오. 푸시오는 이제 해를 구하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1로 데리고 오고 x 보내고요. 3x는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고요. 양변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a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1번 답이겠죠. 됐어요? 1번 답. 자, 그러니까 얘를 수직선상에 나타내면 이렇게 해서 3분의 a보다 작거나 같은 여기가 전부 해가 될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이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안에 자연수가 딱 3개밖에 없대요. 그러면 얘가 있잖아요. 여기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요 안에 자연수가 1, 2, 3 딱 3개밖에 없는 거야. 따라오고 있어요? 1, 2, 3. 그러니까 이 3분의 a는 3과 4 사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따라오고 있어요? 따라오고 있어? 자, 그런데 봐봐. 이 3분의 a한테 색칠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a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a의 값이 커지면 3분의 a도 같이 커지거든요. a의 값이 작아지면 3분의 a도 같이 작아지고, 그러면 얘가 좀 이렇게 옆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쪽으로 움직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쵸? 네. 그런데 이 3분의 a가 딱 3 있는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해봐. 딱 3이 있는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도 해로 포함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x가 3을 포함을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는 거죠. 그럼 자연수가 몇 개예요? 3개야. 자연수가 3개여야 하는 조건에 맞죠? 그러니까 3은 돼요. 3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여기서 돌아다니다가 4 위에 딱 올라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치 4를 포함하게 되잖아요. 그럼 자연수가 4개가 돼버리잖아. 그럼 여기는 붙으면 안 된다. 이해하겠어? 그래서 요거는 한 군데 붙으면 반대는 절대 안 붙어요.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가면 둘 다 붙거나 둘 다 안 붙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 겁나게 따져야 돼. 요렇게. 됐죠? 우리 구하는 건 뭐다? A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야. 쌤이 A값의 범위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렇지. 이렇게 가운데 A를 남기면 된다 그랬죠? 예. 그럼 요렇게 되니까 양변에 3을 딱 곱해서 A는 9보다는 크거나 같고 12보다는 작다 쓰면 끝인 거예요. 잘 정리하세요.